자, 개념 좀 간단하게 정리 좀 하죠. 자, 이 넓이라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뭐 이런 상황을 좀 볼까요? fx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제에서 이렇게 줍니다. x축이 있고요. x는 a와 x는 b라는 직선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을 때요. 이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요.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x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내가 이거를 y는 0이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럼 원래는 이 넓이를 구하는 게요. 관념이 어떤 관념이냐면은 한 번만 언급을 해드릴게요. 원래는 이게 이런 개념이 좀 들어가는 거야. 얘를 조금만 더 넙대대하게 그릴게요. 요렇게 하면 안 되겠다. 조금만 더 넙대대하게 그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넙대대하게 그릴게요. 이게 y는 fx. 요즘 교육 과정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치는데 사실 이걸 알고 있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할 거예요. 내가 A부터 B까지를요 2등분으로 쪼개볼게요. 2등분으로 봐봐요. 얘를 좀 더 위로 올리자. 더 이렇게 얘를 2등분으로 쪼갤게요. 이렇게 2등분으로 딱 쪼개고 난 다음에 뭘 할 거냐면요 요렇게 그 다음에 2등분으로 쪼개고 요렇게 내가 이 직사각형의 넓이로 만약에 넓이를 구한다 그런다면요 실제 넓이랑 어떻게 써요? 실제 넓이와 이만큼의 오차가 생기고 요만큼을 덜 구하는 꼴이지. 그치? 내가 이거를요 4등분 해볼게요. 이렇게요. 4등분해서요. 내가 이거를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 다음에 어디야? 여기서부터 요렇게, 여기서부터 요렇게, 이렇게 쪼개볼게요. 어때요? 조금 아까보다는 오차가 들어주는데 여전히 실제 넓이랑은 다르지. 그치? 이번엔 내가 이거를요 8등분 해볼게요. 직사각형을 8등분으로 쪼개서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8등분으로 쪼개볼게요.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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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등분으로 쪼개서요 뭘 할 거냐면요 자 쪼갠 부분의 왼쪽에서의 함수값 기준으로 이렇게 내가 긋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쪼갠 부분의 왼쪽에서 함수값 기준으로 이렇게 긋고요. 쪼갠 부분의 왼쪽에서 함수값으로 이렇게 긋고요. 쪼갠 부분의 왼쪽에서 함수값 이렇게 긋고 쪼갠 부분의 왼쪽에서의 함수값 쪼갠 부분의 왼쪽에서의 함수값 쪼갠 부분의 왼쪽에서의 함수값 이렇게. 아까랑 어때요? 조금 더 정교해졌지. 그치? 그럼 이거를 내가 n등분으로 쫙 쪼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n등분으로 쪼개면은 자 요런 생각을 해야 돼. 이 길이가 b-a인데요. 그거를 균등 분할했다라고 하거든요. 동일한 간격으로 쪼갠 거야. n등분으로 이렇게 쪼갠 거야. 그럼 n분의 b-a가 쉽게 말하면은 각각의 직사각형이 뭐로 다 똑같겠어요? 다 가로 길이로 똑같겠지. 이렇게요. 가로 길이로 똑같겠죠. 봐봐. n등분으로 나눴어. 내가 n등분으로 나왔다라는 개념을 좀 더 니네가 와닿게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이거를 1억 줄로 쪼갰어. 1억 줄로 쪼개는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봐봐. 자, 1억 개의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1억 개. 1억 줄로 이렇게 쪼개는 거야. 1억 줄로. 봐봐요. 요런 느낌이야. 요런 느낌.
그래서 여기서 함수값 척척척 돼갖고 요 느낌대로 계속 가는 거야. 이렇게 쫙쫙쫙 가봐.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요 쪼갰을 때요 이렇게 쪼갰을 때 오른쪽 함수값으로 이렇게 쪼갤 수도 있어요. 오른쪽 함수값 기준으로 이렇게 쪼갰으니까 이게 봐봐요. 이게 이런 모양이었어요. 왼쪽 함수값으로 이렇게 쌓아서 이런 직사각형들의 합으로 계속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런 직사각형으로요. 또는요 같은 그림인데요. 이게 같은 방식으로 다 균등으로 쪼개긴 쪼갰는데 어떻게 만드냐면은 오른쪽에서의 함수값으로 이렇게 삐져나오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러면은 요 그림에서는 원래 넓이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쪼개면은 더 크겠지. 원래 넓이보다 어떻게 했어요? 더 작겠지. 근데 이게 결국에는 졸라 얇게 쪼개면은 이 오차들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 이 오차들이 내가 실제 구하고자 하는 넓이보다는 살짝 작았을 거고요. 실제 구하고자 하는 넓이보다는 살짝 컸었겠지. 요런 방식으로. 그럼 내가 이거를 되게 많이 쪼갠다라는 거는 이 n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무한대로 보내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뭔가 이렇게 툭했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그리고 이 직사각형의 넓이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들을 첫 번째부터 n개까지 넓이를 우리가 k에 대한 식이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을 다 합치면 되겠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무한대로 저렇게 쪼개게 되면은 이 오차가 결국에는 다 0으로 수렴하겠지. 그럼 실제 넓이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무슨 정리 쓴 거겠어요? 샌드위치 정리 쓴 거지. 양쪽의 극한값을 쪼개서 얘도 똑같은 값으로 수렴할 거고 얘도 수렴하니까 실제 값을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넓이를 못 구하지만 극한이라는 관념을 이용해서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하면은 실제 넓이를 추정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얘도 S로 가고 얘도 S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이 S를 추정을 하는 값이지만 실제 값으로 봐도 돼? 안 돼? 봐도 되겠지. 양쪽 값들이 추정을 했을 때 동일한 값으로 나오니까 실제 넓이가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정해서 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관념으로 가는 거야. 그럼 봐봐. 이거를 졸라 1억 개로 많이 쪼개냈는데 자 봐봐. 그럼 내가 이 A라는 게요. 결국에는 X의 범위가 A부터 B까지 간다라는 거잖아 이게. 그치? 그럼 내가 A부터 B까지 중에서요. 임의로 여기 중간에 애매한 애를 이렇게 쪼갠 거야. 애매한 애를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이거를 확대해갖고 1억 번째 중에 K번째가 되는 애를 선택을 했다? 그럼 잘 봐봐. 이게 짜자자작 가면은 요 간격이 사실상 뭐로 가겠어요? n분의 b-a가요? 되게 엄청 작겠지? 그럼 쉽게 말하면은 x라는 위치가 a랑 b 사이에서 움직일 텐데요. x라는 위치에서 요렇게 함수값을 올려갖고 요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를 fx라고 둘 수 있지. 근데 정확하게는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은 fx 빼기 제로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아. 왜냐면 밑에 있는 이 라인이 다 0이잖아.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야 실제 길이가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여기 있는 요 n분의 b-a가요 x의 변화량들이지. 쉽게 말하면은 x를 쪼개놓은 거지.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요 이 델타 x가 거의 뭘로 가겠어요? 0을 향해서 가겠지. 그 0을 향해서 간다라는 아주 작은 x를 우리가 뭐라고 표기하냐면 dx라고 표기한다고 그랬었죠. 아주 작은 간격의 x. 봐봐. 요 간격이 dx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아주 작은 국숫가락 같은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표현된다는 거겠어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된다는 거지. 아주 작은 국숫가락 같은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fx dx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넓이를 구할 때 합치라는 거지. a부터 시작해서 b까지 a부터 시작해서 b까지 합치라는 뜻입니다. 이게 넓이야. 그래서 fx 곱하기 dx를 뭘로 보면 돼? 임의로 x라는 지점을 탁 찍었을 때 가로 곱하기 세로의 아주 작은 직사각형을
A부터 시작해서 쭉 시프팅하면서 얘를 다 시그마 치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리미트 이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는 그 오차를 줄여서 이거를 진짜 작게 아주 거의 0에 가깝게 국숫가락처럼 만들라는 거지 진짜. 그래서 여기 있는 오차를 다 0으로 수렴하게 만든다라는 게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고요. 이걸 고안한 사람이 이름을 따서 얘를 뭐라고 부르면요, 리만합이라고 부릅니다. 리만 가설 세운 그 리만이라는 사람이 이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각형들을요 리만 사각형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리만 파티션이라고 불러요. 왜 니네 막 공간 구획할 때 파티션 설치한다고 그러잖아. 파티션으로 다 나눈다라는 거야. 그래서 리만 파티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리만함의 핵심은 뭐냐면은 균등 분할이라는 거지. 물론 이거를 어떻게 해도 되냐면요, 얘를 막 이렇게 나누고 지 꼴린 대로 이렇게 나눴다가 이렇게 나눴다가 지 맘대로 이렇게 쪼개도 돼. 얘를 굳이 균등 분할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고등 과정에서는 거의 균등 분할을 위주로 가르칩니다. 됐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차가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에는 무한정으로 폭주해서 졸라 많이 쪼개면은 0으로 수렴한다는 거죠. 인테그랄 그 시그마 성질을 갖고 있는 이 리미트 시그마라는 아이가요 그냥 인테그랄이라는 말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k가 1부터 n이라는 게 a부터 b로 이렇게 매핑돼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까지 정확하게 다 배우려면은 뭘 알아야 되냐면요, 니네가 이제 수트 내용으로는 못 배워요. 이거를요 미적분까지 가야 이거를 정확하게 배울 수가 있어요. 올해 10월 고3 미적분 28번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확통하는 애들은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해요. 아, 국숫가락같이 작은 직사각형의 파티션을 A부터 B까지 순방향으로 쫙 했다는 거겠구나. 봐봐요. 이제 이런 느낌을 니네가 갖고 있으면요, 자 봐봐요. 그러면은 내 넓이를 구할 때요, 이게 만약에 fx가 음수 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a부터 b까지라는 구간에서요 fx가 이렇게 있을 때요,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은 마이너스의 a부터 b까지 정적분한 거에 부가 왜 붙는지에 대한 원리를 알 수가 있어. 이 마이너스가 왜 붙는 거겠어요? 리만 파티션을 이렇게 임의로 만들었을 때요, 국숫가락 같은 샘플링을 하나 하는 거지. 그럼 요 세로 길이는 dx로 고정되어 있어. 근데 봐봐요. 요게 지금 x축이지. x축을 뭘로 보자고? y는 0이라고 보자고요. 그럼 여기에 있는 요 함수값이 fx잖아. 그럼 요 세로 길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돼?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야 되지? 그러니까 0-fx인 거야. 요 세로 길이가요. 그래서 0-fx dx 이렇게 나오는 거고, a부터 b까지 정적분하라는 게 내가 구하는 넓이가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0이 없으니까 마이너스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원리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fx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fx 빼기 제로라는 거. 지금 봐봐. 이 원리를 니네가 이제 깨우쳤으면요, 이제 막 이상한 것도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막 함수 y는 fx야. 이게 y는 gx예요. a부터 b까지 둘러싸인 부분에,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에 요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마이너스 gx라고 쓰고 싶은데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절대값을 반드시 써줘야 돼요. 왜요? fx 빼기 gx가 여기서 빼면은 그대로 양수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빼버리면은 여기에서 얘를 뺐으니까 음수가 나오지. 그럼 넓이가 안 나오고 실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보다 어떻게 나오겠어요? 작게 나오겠지. 그치? 그리고 극단적으로 여기 쪽에 정적분 결과가 절대값이 더 크면은 넓이인데 음수로 나오는 거지. 더 작게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에 dx가 붙는 이유가 뭐냐면요, 국숫가락처럼 이렇게 생긴 아주 작은 요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가
fx에서 gx라는 함수 값을 뺀 거의 크기를 구했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여기 구간이 만약에 뭐 이렇게 뭐 C였다라면은 A부터 C까지 구할 때는 요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가 그대로 fx에서 gx라고 표현되니까 dx를 곱한 게 넓이가 되는 거고요. C부터 어디까지야? B까지는요. gx에서 fx를 빼야 그게 세로 길이가 되니까 gx 빼기 fx dx가 돼서 이게 넓이를 구하는 공식으로 이렇게 C를 기점으로 바뀐다라는 거지. 이거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음수 쪽에서 적분을 했을 때 넓이를 구할 때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는 결국엔 절대값을 취하라는 거잖아. 이렇게 그 절대값을 취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야 요 세로 길이로서의 값이 표현이 돼서 그 세로 길이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제서야 그걸 넓이로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냥 정적분을 할 때는 이렇게 적분했을 때 그게 음수가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음수가 나온 이유는 여기 있는 요 fx가 전부 다 뭐니까? 음수니까. 음수 곱하기 양수라는 거잖아, 이게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음수를 계속 A부터 B까지 순방향으로 계속 누적해서 쌓았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전체 정적분 결과가 음수로 나온다라는 거야. 선생님, dx가 x의 변화량. dx가요? 쉽게 말하면 세로기 가로 길이야. 세로기 가로 길이. 그냥 길이. 델타 x. x의 변화량이죠. n을 무한대로 가면은 아주 작은 x가 된다는 거죠. 델타 x라는 표현법에서요,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은 그게 dx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미분계수 정의할 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라고 쓰고요. 이게 f'x인데 이거를 라이프니츠식 표현법으로 쓰면 dy dx라고 쓰잖아요. 그 극한 대상식의 표현법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리미트, 여기 있는 게 x의 변화량, 델타 x를 델타 y로 나눈 평균 변화량인데 이 분모를 0으로 보낸다라는 거지. 그래서 델타 x가 dx로 바뀌는 거고요. 아주 작은 x로. 델타 y가요 dy로 수렴하는 거지. 그냥 잘 봐봐. 델타 x는 dx로 바뀌는 개념이 맞아. 근데 델타 y랑요 dy는요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래서 얘가 얘로 바뀌는 개념이 아니야. 그리고 왜요? 너무 딥해. 그거는 전공자 수준의 지식을 필요해요. 니네가 하는 영역이 아니야.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델타 y랑 dy는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야. 근데 n이 무한대로 가고 이게 졸라 작아지면은 여기는 델타 y랑 dy가 같은 값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쟤를 그냥 dy로 바꾼다라는 거지. 델타 x는 그냥 dx로 가는 거야. 지금 n이라는 게 그 a, b 사이 거리죠. 델타 x.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요. 됐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이런 넓이라는 관념을 이제 알면 있잖아요. 너네가 이제 아까 배웠던 이런 내용들. 이거 지워도 될 포인트? 지울게요. 봐봐. 이제 이게 이렇게 응용이 다 되는 거야. 알파, 베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고 2차함수야. 최고점의 개수가 a입니다.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이 된다라는 뜻이지. 실제로 정적분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이 되는 거지. 이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가 있지. 실제 정적분을 했을 때는. 왜요? 이거니까 그냥 fx에서 빼기 0을 한 거잖아. 다 음수가 나온다고. 파티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적분을 할 때 뭐라고 불러요? 넓이라고 안 부르고 면의 크기라고 부르지. 면의 크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야? 크기는 음수도 되고 양수도 되고 0도 되고 다 되니까요. 근데 얘는 음수로만 계속 파티션이 누적이 되니까 전체 정적분 결과가 음수로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럼 그 결과가 뭐냐? 이 넓이가요. 이 넓이에 마이너스가 붙은 정적분 결과가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지. 3차 함수의
극값 두 개의 높이 차이. 됐어요? 그럼 비슷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3차 함수 같은 경우. 자, 내가 이거를 이렇게 써볼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할게요. 그럼 이때는 fx가요. 최고차한 계수 a에 x-알파에 x-베타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거고요. 이때 x는요. 최고차한 계수 a에 x-알파의 제곱에 x-베타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부정적 분을 하게 되면요. 원함수가 어떻게 나올까요? 내가 이걸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라지 fx를요. 인테그랄 알파부터 x까지 ft dt라고 이렇게 한번 정의해보죠. 봐봐, 이게 fx고 라지 fx를 구하게 되면 모양이 너무 얇게 그렸나? 탑 미분계수가요 이렇게 된다라는 느낌인 거 보입니까? 그럼 fx를 이렇게 됐어요. 라지 fx를 요거를 미분하게 되면 라지 f 프라임 x가 fx가 되죠. 그게 도함수가 얘겠지. 그럼 봐봐요. f 알파가 뭐야? 0이지. 극소가 얼마나는 거예요? 여기서 접하고 있었다는 거죠. x축이서요. 여기서요. 알파 콤마 제곱을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알파 집어넣었을 때 f 알파가 0이잖아요. 극소값이 0이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x축과 이렇게 접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봐봐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알파부터 베타까지요. 탁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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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승입니다. 이게요. 하나 접할 때 네, 접할 때요. 3차가 하나에서 접하고요. 하나를 뚫고 가는 상황일 때는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봐봐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요. 이 극소에서요. 이 미분계수가 0되는 요까지 여기까지 12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승만큼 위로 올라간다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도 봐봐요. 여기서도 봐봐. 자, 탁탁탁탁탁탁 탁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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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이렇게 돼 있어요. 3차 저희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여기 부분에 정적분을 만약에 계산하라고 하면요. 이거랑 똑같이 나와.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요 알파가 접점이 아닌 경우고요. 얘는 이 알파가 접점인 경우야. 그럼 얘는 지금 음의 방향으로 계속 쌓아 내려가는 거니까 이때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죠. A가 여전히 똑같은 식인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승까지는 똑같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보면은 양수야.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하나 더 붙여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근데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은 결국엔 값이 어떻게 나와요? 그냥 12분의 a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승 똑같이 나와. 얘나 얘가. 똑같이 나온다고 대칭이니까 이게. 똑같으니까. 절대값 붙여주면 결국 똑같잖아요.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은. 근데 정적분을 하게 되면요.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 극소 라인까지요. 얘는 화살표가 반대로 떨어지는 모델로 인식이 된다고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값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음수로 나오는 거겠지. 라지 fx가 여기에서 인테그랄 알파부터 x까지 fdt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요. 라지 f 알파가 0이라는 뜻이니까요. 이게 x축이었다는 거지. 이게 x축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극소값이 요만큼 떨어져서 얘가 음수로 표기가 된다는 거죠.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럼 봐봐. 이제 이거 응용해볼게. 자, 이 모델 봐봐. 싹 치우세요. 이제 문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fx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 야 이렇게 생겼어. gx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이 녀석의 최고차의 개수가요 3이야. 빼기 3이라고 합시다. fx랑 gx가요 뭐 예를 들어서 1과 4에서 만나고 있어. fx랑 요 1참수 gx로 둘러싸인 요 부분에
넓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식으로 만약에 세우라고 하면은 국숫가락처럼 잘랐을 때 리만 사각형을 하나를 이렇게 딱 잡아서 가로 길이가 졸라 작은 dx가 될 거고 요 세로 길이가 fx에서 gx를 뺀 거지. 그래서 1부터 4까지 얘를 국숫가락을 착착착착착 오른쪽으로 계속 시프팅하면은 1부터 4까지 리만 사각형을 순방향으로 쫙 시프팅 시키는데 fx-gx의 dx를 시프팅 시키라는 거죠. 이렇게요. 근데 그거를 넓이를 구하면은 봐봐요. 이게 차함수를 그렸을 때 차함수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입니까? 그럼 얘가 결과적으로는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과 똑같다라는 거지. 왜요? 2차에서 1차를 빼면은 최고차의 개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런데 이거 이제 응용해 볼게요. 자, 이게 fx고요. 이제 이게 gx야. 똑같아요. 1부터 4까지 정적분하는데 fx는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얘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x의 제곱 모시기 이렇게 나오는 거다. 이 gx는요 뭐 마이너스 3x 제곱 모시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부분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관점은 이거고요. 이거를 암산으로 계산하면은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을 그대로 갖다가 쓰는 거지. 근데 얘는 이제 뺄 때 조심해야 돼. 어떻게 돼요? 최고차의 개수가 빼면서 바뀌어. 빼기 3 더하기 1이니까 얘는 6분의 절대값 a인데 4의 절대값을 써줘야 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이 됩니다. 라고 요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셔야 된다고요. 4의 절대값이 무슨 여기요. 빼기 3 더하기 1. 그러면 여기 리만 사각형을 이렇게 국숫가락으로 잡았을 때 여기 어떻게 되냐? gx에서 fx가 세로 길이가 되죠. 그럼 gx 빼기 fx가 어떻게 돼요? 요거에서 요거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4x 제곱으로 바뀌겠지? 그럼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최고차의 개수의 절대값이 들어가는 형태가 된다고요. 이렇게. 됐어요? 됐어요? 예. 그럼 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3차가 이렇게 있어요. 헛! 이렇게 돼 있어. 직선이 접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뭐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뭐 예를 들어 7이야. 3차항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뭐 3이에요. 직선과 이 3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똑같이 그러면은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승. 이거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왜냐면 이게 접하는 거잖아. 지금. 요거 차함수로 만들면 이 모양이랑 똑같은 거겠지. 그치? 맞아요? 4차는 없어요, 얘들아. 4차 관련된 공식이 있긴 있는데 그냥 그거 외울 필요 없어. 2차, 3차만 외워도 충분해요. 4차 나오면 그냥 계산해. 이거는. 네. 궁금한 게 지금까지는 저 두 번째 빼고 이거 아니 그 이거요? 오른쪽에 있는 거. 네, 그거 빼고 다 절대값이었잖아요. A를 할 때요. 근데 저거 갑자기 마이너스 12분의 A가 이해가 안 돼. 왜냐면 그냥 이렇게 두면요. 절대값 붙여서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도. 그럼 최고차의 개수가 a인데 양수 모양인데요? 여기다 절대값을 이렇게 붙이면은 그대로 양수인데요?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야죠. A가 음수면 어쨌든 a가 없으면 모양이 이렇게 생겼었겠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야 돼? 이게 만약에 a가 이렇게 있었으면은 그때는 절대값을 그러니까 그게 절대값을 외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넓이를 구하는 거니 아니면 정적분을 실제로 계산하는 거니 음의 방향으로 쌓아 올라가는 거니 양의 방향으로 쌓아 올라가는 거니 그 면의 크기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라고요. 그럼 마이너스가 붙냐 안 붙냐가 헷갈릴 필요가 없어. 공식을 외울 때마다 막 보면은 일괄적으로 나와 있잖아.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승이 어디는 마이너스 붙어있고 어디는 마이너스를 뭐 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헷갈리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은 마이너스가 붙는지 안 붙는지 바로 판단이 되잖아. 넓이를 구하는 거니? 라고 얘기하면은 그리고 이런 거 여기에서 여기로 떨어지는 거를 계산하는 거니까 계산했을 때 이 모양이었으면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데 마이너스가 붙어야 떨어지는 값을 계산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지. 이렇게
됐어? 이게 넓이에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국숫가락으로 잘라서 리만합으로 표현된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이게 어디에서 뭘 빼는 건지에 대한 개념들이 바로바로 튀어나온다는 거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니네를 또 괴롭히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요. F'X가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모양이 대충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까? 이렇게 그릴까?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게 fx 그림이야. 이게 fx 그림이에요. 그럼 여기가 A, B, B야. 이렇게. question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역함수의 정적분은 어떻게 나올까요? A부터 B까지 정적분한 계산 결과가 이거죠. 이거죠 지금. 그치? A부터 B까지 역함수를 정적분하면 뭐겠어요? 이거를 y는 x에 대칭시켜봐. 하필이면 얘네 두 점이 y는 x 위에 있는 점이지? 대칭시키면은 이렇게 쌓아 내려가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그림이 이렇게 쌓아 올라간 그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빨간색 모양이 결국 A부터 B까지 뭘 적분한 거랑 모양이 똑같은 거야? 역함수를 정적분한 모양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치? 그럼 내가 이거의 넓이를 예를 들어서 뭐 5라고 뒀어요. A를 뭐 예를 들어서 뭐 1이라고 두고 B를 예를 들어서 뭐 4라고 뒀어요. 이렇게요. 그쵸? 그럼 요 부분의 넓이가 정사각형이니까 1이지? 그럼 요게 4가 되겠지? 이 부분의 넓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구하라고 하면은 16에서 1과 5를 뺀 10입니다. 라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 3차함수의 역함수 니네 구하기 쉽습니까? 4차함수 역함수 구할 수 있어요? 기껏 해봐야 니네가 역함수 구할 수 있는 거는 몇 차 정도야? 기껏 해봐야 2차 정도가 끝이야. 그치? 이게 역함수랑 본함수의 정적분을 물어보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딱 그려놓고 반대로 그리시면 되겠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게 다예요, 개념이. 어려워요?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여기서 항상 넓이를 구할 때 샘플링으로 만들어야 될 요 국숫가락 아주 작은 직사각형이 무엇입니까? 그럼 세로 길이, 가로 길이가 dx고요. 요 세로 길이가 이 함수에서 이 함수 값의 x에서의 위치를 뺀 거니까 gx-fx가 되겠구나. 요렇게. 그래서 세로 곱하기 가로를 하고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순방향으로 스위팅 하시오. 오른쪽으로요. 순방향으로 쫙 올리라는 거지. 이렇게. 그럼 x가 a부터 b까지 함수값들이 쫙쫙쫙쫙쫙쫙쫙 이렇게 매핑돼서 계속 누적이 될 거 아니에요. 시그마치 하는 거니까 이 넓이들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넓이 구하라고 하면은 교과서 같은 데서 맨날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야.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 맨날 이거 구하라고 하는 거야. 이유가 뭐야?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요. fx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서 만약에 fx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이거 전부 다 대칭시킨 상태에서 그리는 건데. 그치? 대칭시킨 상태에서 그리는 건데 절대값이 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고 여기는 그대로 플러스가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는 거잖아. 그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왜 마이너스가 붙는 거야? 이 라인이 뭐였습니까? y는 0이었기 때문에 0 빼기 fx가 돼서 마이너스 fx가 길이가 됐기 때문인 거야. 여기가 길이로 표현하기 위해서 실제로 길이로 표현을 해야 뭐가 되는 거니까 그게 넓이가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냥 fx를 접근하게 되면 fx가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음수잖아. 이게 음수를 계속 쌓아 올린 거기 때문에 얘는 음의 방향으로 쌓아 올린 거라서 계속 음수로만 나온다고. 넓이가 아니라는 거지. 됐습니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몇 개요. 잠깐 풀어보죠. 주말에 영상